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낙연과 이준석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었어요. 신당을 만들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회원이 아니라 당원을 빨리 모았습니다. 지금 당원 수가 벌써 6만 명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당원 수 5만 명이 지금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지금 당원이 5만 명인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이 정의당 수준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준석은 글쎄 다음 달까지 3만 명, 아니 10만 명을 채울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당원이 늘면 늘수록 또 좀 후원금이라고 하나요? 이 당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이준석 신당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물적 토대도 착착 갖춰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준석 신당이라는 모습 참 보면 저게 과연 될까라고 의심을 많이 했는데 저게 저렇게도 되네? 라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이 착착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이낙연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이낙연은 이준석이 신당 창당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구원의 손길을 청하기를 아마 약간 그런 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에 이준석은 이낙연한테 손을 내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었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혼자서 지금 잘 살아갈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럴까요? 이낙연은 계속해서 이준석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계속 싫다는데 이낙연이 계속 함께하자, 같이 가자, 단결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치 스토킹하는 것 같다. 이낙연이 이준석을 스토킹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마침내 스토킹하던 이낙연이 이준석에게 대차게 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럴 줄 알았다라는 얘기도 나올 법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거 언제 까여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준석은 싫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이낙연은 계속 이준석에게 함께 하자는 식의 추파를 던졌습니다. 추파를만 던졌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낙연이 한마디를 하면서 이낙연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마치 조만간 이준석이 이낙연한테 끌려들 것처럼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당이라도 할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난다는 게 더 문제였겠죠. 이준석 입장은 그게 아닌데 이낙연이 한마디를 하면 자꾸 이준석하고 이낙연하고 조만간 합당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났을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오늘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던진 내용이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다시는 이낙연이 뭐라고 추파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이낙연이 추파를 던진다면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말귀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기는 그냥 상대방이 어찌했든 나는 계속 추파를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낙연은 현재 이준석이 받아들이든 말든 계속해서 제3시대 신당설, 합당설을 퍼뜨려야만이 지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안 받아들여도 계속 떠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얘기를 오늘 제가 좀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준석 신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되네요. 과연 될까 했는데 됩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 한 푼, 두 푼 모인 돈으로 당을 만든다는 거. 자, 지지자들을 인터넷으로 끌어모아서 그래서 당을 하나 만들고 그 모인 당원들이 이 정강 정책을 만들고 당 조직을 만들어가는 모습.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우리 민주 시민들,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렇게 해왔는데 과연 보수 정당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야 원래 그래 왔잖아.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하고 쫙 준비를 해 나가면은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모여들면서 한 푼, 두 푼 모인 돈으로 당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 꽤 많이 보여왔습니다. 뭐 정의당 이전에 옛날에 옛날에 그 유시민 개혁당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 진영 애들도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보수 정당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많았죠. 근데 결국 이준석은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당을 만들었어요. 못할 줄 알았거든. 지들 진보 정당도 아니고 말이야. 보수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공을 하는 모습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당을 창당한 이준석은 하자마자 신당 창당을 하는 첫 번째 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다? 예. 자, 빅텐트란 말은 지금 누가 계속 떠들고 있어요? 이낙연이 떠들고 있죠. 이낙연이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 빅텐트, 이제는 말할 단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당 창당한 첫날 이준석이 한 말이에요. 신당 창당을 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빡이 돈 거지. 빅텐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하고 빅텐트 하실 건가요? 빅텐트가 나중에 뭐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까지 됩니까? 이준석이 다 한마디 한 거야. 아니, 우리 오늘 창당했어요. 오늘 창당했는데 내일 합당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 사기꾼이라고 안 그러겠어? 이미 우리는 창당했고 빅텐트는 거론할 시기가 지났어. 골든타임이 지났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준석으로는 되게 기분 나빴던 그런 상황을, 그런 심경을 고스란히 표출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이준석이 이렇게 빡돈 표현을 정말 짜증이 났다라는 것을 대놓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낙연의 발언 때문입니다. 오늘 이낙연이 이준석에게 정말 추파를 또 한 번 던져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또는 직접 만나서 추파를 던졌죠. 우리 같이 하자. 준석아,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경험 많은 정치인이잖아. 너는 경험은 없잖아. 그러니 우리 같이 하면 어떨까? 계속해서 이렇게 추파를 던졌어요. 이준석,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만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합당은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뭐 대표적인 것이 지역구에서는 기호를 공유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비례대표는 각자 따로 가야 한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기호를 뭐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이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역구에서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한 사람만 나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따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 정당 기호가 있습니다. 정당 기호를 어떻게 주느냐고요? 첫 번째,
예, 원내 의석별로 줘요. 원내 의석 순서대로 쫙 줍니다. 원내 의석이 없으면은 어떻게 준다? 예,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순서대로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준석이나 이낙연이나 기호를 공유할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 신당이 기호 4번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준석 신당이 기호 4번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1, 2, 3번까지는 거의 고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4번이 이준석, 이낙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4번을 우리 공유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튼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합당은 안 된다라고 이준석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낙연은 계속해서 추파를 던져요. 오늘도 추파를 던집니다.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준석 너와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행동도 같이 하길 바란다. 대놓고 추파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열을 확 받은 겁니다.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나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대놓고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해요. 정당이 창당한 다음 날 합당을 하겠다고 하는 건 코미디 아니냐. 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합당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코미디죠. 어떻게 창당을 한 날 와가지고 합당하자는 말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당 오늘 만들었어요. 이거죠. 이 합당론에 대단히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겁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개업식인데 개업식 날 와가지고 야, 니 장사 걷어. 니 따로 장사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하자. 너 가게 접고 우리 가게로 들어와.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오늘 개업을 했는데 기분 나쁜 거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너지가 될 수 있게끔 뭐 마케팅 뭐 공동 마케팅 한다든지 공동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오늘 개업식인데 개업식 날 와가지고 야 뭐 따로 하냐 우리 가게로 와라 같이 하자 요렇게 하는 게 과연 그게 정말 옳은 태도냐라고 콕 집은 거죠. 그러면서 합당? 그딴 거 골든타임 이미 지났어 라고 해버린 겁니다. 자, 깐 거죠. 이준석이 이낙연을 대차게 한 방 깐 겁니다. 깠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예의가 없는 이낙연에 대해서 예의 좀 갖추라고 어떻게 보면 질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의 무례함에 대해서 이준석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이준석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이낙연은 꽤 여러 차례 이준석에게 합당 혹은 뭐 연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빅텐트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네가 젊은 패기이긴 한데 내가 경험 많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계속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준석은 거기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공동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거래처를 공동으로 뚫는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야, 그 가게를 합치자?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겁니다. 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꽤 여러 차례 이낙연에 대해서 깠어.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 이낙연이 계속 이준석한테 와가지고 함께 하자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계속 떠벌려 댔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예.
자, 이준석은 이낙연한테 네가 문재인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이낙연과 문재인의 차이가 뭐야? 그 차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낙연이 과연 문재인과 다른 거야? 너 이 문재인하고 같잖아. 근데 내 지지층은 문재인 싫어해. 그런데 네가 자꾸 나한테 합당하자고 추파를 던지면 니도 이상한 놈 되고 나도 이상한 놈 되는 거야. 라고 이준석이 사실 깐 겁니다. 자, 이준석이 이낙연에 대해서 문재인과 차별화되는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사실상 손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안 잡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이 언론 보도를 보세요. 손 잡나라고 나왔지. 이게 어떻게 손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손 안 잡는다는 얘기지. 이낙연의 손을 뿌리쳤다라고 기사를 쓰는 게 맞죠. 근데 조선일보 얘들 쓴 것 봐. 뭐라고 썼다? 이준석, 이낙연과 손 잡나? 그러면서 문과 차별화되는지 듣고 싶다. 이낙연이 문재인과 차별화된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 물론 우리는 제발 그래주길 바라지. 하지만 이낙연은 절대 하늘이 백쪽천쪽이 나도 자기가 문재인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는 말을 못해. 안 할 거야. 죽어도 안 할 거야. 왜? 그 순간에 이낙연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을 문파라고 그래. 문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낙연을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낙연이 문재인과 차별화된다? 선을 긋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리가 없죠. 상당 부분이 또 떨어져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이낙연이 문재인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이준석한테 설명을 한다고? 안 되죠. 애시당초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손 안 잡는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준석 입장에서는 사실상 나는 이낙연과 연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낙연과는 낮은 수준의 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빅텐트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은 겁니다.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합당 하니까, 심지어 개업식 날까지 와가지고 합당 하니까 아이씨 진짜 하면서 창당한 날 창당을 이제 했는데 다음 날 와가지고 합당하자 그러면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지금 합당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지났어요. 골든타임 지난 거예요. 라고 대놓고 한마디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낙연은 그러면 이준석이가 계속 지금까지 이낙연을 깠다, 싫다, 거절했다라는 걸 몰라?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죠. 이낙연 역시도 이준석한테 까였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이낙연이 이낙연도 바보가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낙연이 자기가 그래도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준석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해? 하죠. 하면서도 못 알아들은 척 한 겁니다. 왜? 이낙연은 계속해서 일부러라도 이준석과 합당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른바 합당설, 합당론을 계속 피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낙연은 지금 자기 혼자서는 독자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빌붙어서 성장을 하고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낙연은 이재명을 드립다 까는 걸로 생존을 해왔어. 근데 앞으로는 그걸로 생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뭘로 생존하려고 그런다? 이준석한테 빌붙어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야. 이준석한테 빌붙어서 생존하려고 드니까 이준석하고 합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가 있겠어? 이준석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까든 말든 계속 이낙연 입장에서는 제3지대 합당설, 제3지대 빅텐트설을 이렇게 떠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이낙연은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낙연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낙연은 살아갈 수가 없어. 지금 그 정도로 이낙연은 개판 5분 전이 돼 있거든. 왜? 여러분 아시죠?
이낙연 지지율 얼마 나왔는지. 예, 호남에서도 이준석한테 밀리는 게 지금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은 전체적으로 7 내지 8%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준석은 11%, 많게는 15%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이준석이 10% 지지를 받는데 근데 이낙연은 7%밖에 지지를 못 받습니다. 자, 호남에서 10%, 사실 호남은 인구 비례대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인구 비례로 하면은 보통 그렇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1000명 정도를 합니다. 1000명 정도를 하고 인구 비례로 나눠 가지고 호남은 한 100명 정도 그 표본을 추출해요. 전체 표본에서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 경기도를 합쳐서 한 550명 정도 추출을 하고요. 부산, 대구, 경남, 영남권에서 이 300명 정도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호남에서 한 150명 정도 추출하고요. 나머지 50명을 대구하고 제주도하고 강원도에서 추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호남 쪽에서는 한 120, 30명에서 150명 정도 표본을 추출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10%, 호남에서 10명 중에, 호남에서 한 5명 정도가 이준석을 지지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낙연은 그 절반인 7%밖에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호남에서 지금 호남에서 7% 얻었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 전국적으로 1000명 중에 7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준석은 15명씩이나 사람을 끌어모았는데 이낙연은 7, 8명밖에 끌어모으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낙연이 호남에서 이렇게 지지를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놓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낙연으로서는 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떡하기는 이준석한테 달라붙어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준석하고 합당을 할 것처럼 연기를 피워야지 그거를 가지고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게 까이지만 계속해서 연기를 피워왔던 거예요. 이준석은 그거를 너무나도 쉽게 간파를 한 거고 그러면서 더 이상 나한테 빌붙어서 표 얻으려고 하지 마 라고 오늘 대놓고 한마디 땡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낙연의 운명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낙연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이준석한테 까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준석하고 합당할 것처럼 이준석 합당 요 얘기를 계속 연기 피울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준석은 점점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이낙연을 깔 거예요. 이낙연이 언제까지 눈치 없는 척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닥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네요.